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해요. 130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 그곳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2년 4월 15일 사건 발생 2시간 전 베이징. 여권은 호텔에 두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부산으로 돌아갈 일정의 단체 관광객들은 속속들이 베이징 공항으로 집결합니다. 어떤 팀은 빠르게, 어떤 팀은 비교적 늦게 도착하기도 했죠. 물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개인 승객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탑승이 완료된 중국 국제항공 129편은 예정 시간보다 다소 지연된 오전 8시 37분 중국 베이징 공항을 출발합니다. 중국 항공사였지만 기내에 탑승한 155명의 승객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2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을 보내고 도착할 곳은 바로 부산의 김해공항. 승객 여러분, 곧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날따라 김해공항 주변은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상공은 안개가 짙어 시야를 가렸고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던 상황. 정원 150명 이상의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오전 8시 30분부터 대형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이 제한되고 있었죠. 이미 8대의 항공기들이 인천이나 대구 등 다른 공항으로 회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부산으로 향하던 에어차이나 129편은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하기 위해 기술을 돌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지역의 기상 상태가 나아지며 김해공항 착륙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10시 50분, 사건 발생 31분 전 23,000피트로 하강을 시작하고 그리고 11시 8분 36번 활주로가 사용 중입니다. 활주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반대편 활주로를 이용하세요. 착륙을 승인받고 서서히 공항에 진입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해공항. 바다와 산이 모두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부는 곳입니다. 연중 83%는 북풍이, 17%는 남풍이 부는 곳이죠. 그런데 이 중 남풍이 불 때는 활주로를 선회해 착륙을 해야 하고 이는 북풍이 불 때 착륙하는 방식보다 무척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활주로 뒤편 불과 4km 떨어진 곳에는 산악지대가 있고 그곳에 도달하기 전 유턴을 하듯 선회해야 하기에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꽤나 이착륙이 어려운 공항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그날 비행에 나선 중국인 기장과 부기장들이 모두 특수한 김해공항의 선회 방식 착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편 부산으로 다가갈수록 다시 바람은 강해졌고 안개는 시야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네. 저쪽에 산이 많으니 조심해야 해. 선회를 시도하는 에어차이나 129편. 활주로의 끝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20초가 지나면 바로 180도 선회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에어차이나 119편 착륙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최종 선회 중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관제탑의 교신이 있었지만 그 순간 조종사들은 낮게 깔린 구름과 안개 때문에 활주로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당황하고 말았죠. 비행기가 산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조종사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선회 반경을 넓히기 위해 20초 룰을 어기고 42초가 지날 때까지 선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행 마지막 순간 착륙을 포기할 경우 다시 고도를 높여 올라가는 타이밍은 그렇게 속절없이 지나가고 말았죠. 사고 발생 2초 전 고라운드! 당겨! 활주로를 찾는 조종사들이 산을 발견했을 땐 불행하게도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11시 21분 17초 115톤에 육박하는 여객기는 시속 246km의 속도로 소나무들을 들이받으며 산에 추락하고 충돌과 함께 세동강으로 부서졌죠. 그리고 이내 기체에서 흘러나온 항공유와 함께 불길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해요. 사고 즉시 거의 대형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항공사고. 기체 충돌로 인한 충격뿐 아니라 살아있다 해도 구조되기 전 연료 탱크나 면세 주류 등으로 인한 폭발로 2차 사고를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극과 절망의 사고 현장, 한 줄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솔자의 실수로 여권을 두고 오는 바람에 공항에 늦어 비행 맨 뒷좌석에 앉아야 했던 한 승객이 가까스로 탈출했고, 그는 비행기 충돌 후 연료 탱크가 폭발하기 전 수분 동안 온 힘을 다해 부상을 입고 기절한 승객들을 깨워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그 직후 생존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했고 본격적인 구조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2,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에 투입되어 매달렸음에도 시신조차 찾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자 36명, 사망자 130명, 한 마을의 일가친척 9명이 생애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에서 8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결혼식 직후 비행기를 탔던 신혼부부나 각각의 사연을 가진 수많은 승객들은 결국 살아 돌아오지 못했죠. 3년 후인 2005년, 긴 조사 끝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주 원인은 조종사들의 부적절한 조종과 항공사의 교육 훈련 부족이지만, 김해공항 측의 추락 위험을 경고해주는 예방장치와 레이더의 오작동, 악천후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이유였죠. 그렇게 에어차이나 129편 추락사고는 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 중 최악의 사상자를 낸 사고로 기록되고 맙니다.